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11월 3일 목요일 아침 9시 31분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 하락 마감했습니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였는데 FOMC 회의라는 재료를 활용해 가지고 이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한 거니까 저거 어떤 신호가 등장했구나라고 우리가 받아들여야겠죠. 저건 어떤 신호가 분명히 등장한 겁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지난 몇 거래일 동안 어딘가를 넘지 못하고 저항을 누적시키고 있었는데 그래서 아래쪽으로 가냐 마냐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 어젯밤 이제 저렇게 좀 명확하게 신호를 준 거니까 이제 거기에 맞춰서 대응을 좀 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어젯밤의 움직임도 속임수일 수 있죠, 그죠? 이 증시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움직임이 속임수일 수 있는데, 근데 이제 뭐 일단 뭐 그런 생각을 하지 말고 이 눈에 보이는 그대로 일단 봐주자고요. 저거는 강력한 매도세가 나온 거고 매도세가 나왔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FOMC 회의라는 그 재료도 있으니까 파월 의장님이 뭐라 한마디 하신 뒤에 움직인 거니까 솔직히 속임수일 수도 있지만 속임수일 가능성은 좀 낮을 것 같습니다. 좀 신뢰도가 높지 않겠냐라고 생각하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여튼 하락 마감했다라는 거 볼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어젯밤 FOMC 회의 내용 좀 살펴봐야 되겠죠. 무슨 이야기를 했는데 도대체 시장이 하락을 했냐? 사실 이제 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리자면 어젯밤 FOMC는 딱히 여러분들과 어떤 뭐 분석을 할 만한 게 없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한 내용이 없었습니다. 특별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는 것도 맞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래도 일단 내용을 좀 지켜보긴 해야겠죠. 참고로 FOMC 회의 하고 나서 이제 성명서 발표되고 나서는 증시가 이렇게 보시다시피 상승 전환까지 했었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장중에 잠깐 급등을 하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뒤로 이제 파월 의장님이 인터뷰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파월 의장님이 이제 뭔가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이제 증시가 빠지기 시작해서 시원하게 하락 마감을 한 거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 성명서에 요런 내용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한국말로 해석을 한 것만 읽어볼게요. 지금까지 금리 인상 폭을 확인하고 통화정책이 후행적으로 거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는 것을 고려하겠다라는 내용 요거거든요. 더 렉, 그러니까 이게 후행적으로 거시적으로 영향을 준다라는 표현을 더 렉이라고 표현을 한 건데 요거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뭐다? 지금 금리 인상을 했지만 이게 지금 당장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고 나중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 조금 좀 신경 쓸게, 우리 좀 조심할게 라는 표현을 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에 있어서 좋은 뉴스죠. 요거는 약간 좀 비둘기적인 얘기 뭐 이런 거일 수 있죠. 시장을 좀 생각해 준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소식이 나오고 나서는 이제 증시가 잠시 급등을 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이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 중에 가장 비둘기파적인 내용으로 저게 끝이 난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하여튼 매의 발톱을 드러냈다라고 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이제 뭐 어젯밤에 이제 뭐 인터뷰한 내용들이 뭐 이렇게 있긴 한데요. 이 다양한 기자들이 다양한 질문들을 했습니다. 다양한 질문들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들을 다 하나도 주지 않았어요. 뭐 12월에 얼마나 올릴 거냐, 뭐 앞으로 언제까지 올릴 거냐라든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질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궁금한 것들, 앞으로 긴축 경로에 대한 질문들을 하긴 했는데 근데 이제 명확한 숫자로 준 게 아니고 전부 다 이렇게 미꾸라지 빠져나가듯이 이렇게 명확한 답변을 피하고 정확한 숫자도 주지 않고 그냥 이렇게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넘어갔다는 겁니다. 전부 다. 그래서 특별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제가 뭐 여러분들과 평상시엔 이런 것들 한 번씩 읽어보곤 그러는데 별로 그렇게 읽어볼 내용도 없게 됐어요. 근데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이야기해주는 게 뭐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은 그겁니다. 결과적으로 파월 의장님이 나는 지금까지 인플레가 심각하고 긴축 더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바꾼 게 없다. 기존의 본질적인 거 그거 그대로 간다라고 어젯밤 결과적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게 이렇게 길게 이렇게 풀어진 겁니다. 어쩌고저쩌고 해서요. 뭐 처음 나온 내용 뭐 그런 것도 있긴 한데, 근데 뭐 그런 거 뭐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 하여튼 전부 다 옛날에 했었던 이야기들 반복이고, 본질적인 건 바뀐 게 없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스무스하게 그냥 넘어갈게요. 하여튼 그죠? 연착륙 가능성이 낮아졌는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연착륙 가능성 낮아졌다라고 뭐 하고 있죠. 아직도 물가 상승률이 낮아지지 않았다. 이렇게 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바뀐 건 없다, 그죠? 어젯밤에 FOMC 직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파월 의장을 잊으시면 안 되는 게 무슨 뭐 정치인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중앙은행 장이라고요. 중앙은행은 뭐 하는 데다? 통화가치, 인플레이션 잡는 데다.
근데 인플레이션이 심각하기 때문에 지금 연준은 경제고 뭐고 이런 거 지금 별로 신경 쓰지 않는다라는 거. 물론 이제 하도 여론이 뭐라고 하니까 12월 달에 50bp 올리긴 할 모양이긴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것도 12월 달에 얼마나 어떻게 올린다, 뭐 그 이후로 어떻게 된다, 이런 구체적인 이야기 한 적 없습니다. 하여튼 뭐 그래서 그런지, 뭐 특별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서 그런지 하여튼 시장은 일단 하락 마감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상시 자기 하던 대로 내 생각은 바뀌지 않았다. 내 생각이 뭐냐? 파월 의장이 생각은 그 매파적인 그런 것들이죠. 긴축할 거다. 그런 거 바뀐 거 없으니까 본질적인 건 같다. 뭐 그러니까 매파적이라고 본 거죠, 시장이. 그래서 뭐 하락 마감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한 거 없고요. 뭐 여러 가지 뭐 지표들 뭐 보이고 있는데 뭐 딱히 뭐 말씀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어젯밤 같은 경우는 뭐냐면은 뭐 전형적인 긴축 우려가 다시 나온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뭐 지금까지 있었던 일들 간단하게 또 복습해 보자면 2달간 빠졌죠. 2달간 왜 빠졌나요? 뭐 영국 감세안, 뭐 영국 재정 건전성 우려,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빠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닉 티밀하우스의 긴축 속도 조절론 이야기가 나오면서 시장이 반등을 했는데 어젯밤 FOMC 회의에서 긴축 속도 조절하긴 할 건데 근데 좀 뭐하다 그냥 뭐 특별한 이야기 안 하고 약간 매파적인 이야기 뭐 하니까 여기서 이제 또 시장의 방향이 좀 꺾이려고 하는 그런 순간에 와 있습니다. 실제로 꺾일 수 있을런지 또 그리고 실제로 나스닥이 어딘가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면서 계속 이제 아래로 진행시킬 건지 여부를 우린 지켜보면 돼요. 지금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들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말씀드리는 게 지난 2달간 하락했던 거 닉 티밀하우스 덕분에 반등을 하긴 했는데 하여튼간 이때 당시 이 2달간 빠졌던 건 너무 많았다. 너무 좀 과했다. 낙폭과대라는 표현을 좀 썼었는데 하여튼 지난 또 한 달 가까이 또 올라오면서 이 낙폭과대 이런 거는 뭐 얼추 다 회복을 했습니다. 뭐 완전히 회복하지는 못했더라도 어느 정도 대부분 다 회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에서 솔직히 이제 전저점 붕괴시키고 더 빠져도 저는 뭐 문제 없다라고 볼 겁니다. 뭐 어느 정도 좀 힘을 회복했다고 보는 게 빅스 같은 것들 보시면 좀 많이 내려와 있죠. 지난번 34를 저항으로 해가지고 이 위에서 놀고 있었는데 지금은 뭐 20몇 대까지 충분히 많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이런 점들 보면서 어느 정도 좀 이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들 좀 해소가 됐다. 또 그리고 뭐가 있겠습니까? 최근에 좀 충분히 좀 반등했다라고 느껴지는 게 뭐 시장의 심리적인 부분, 뭐 익스트림 피어에서 그 그리드 쪽으로 좀 넘어왔죠. 뭐 CNN 센티먼트 뭐 그런 지표 있잖아요. CNN 뭐 심리 지표 뭐 이런 것들 봐도 그렇고 하여튼 뭐 코스피에서 콜옵션 개인들이 콜옵션 매수하는 그런 모습을 봐도 그렇고 하여튼 이래저래 좀 충분히 좀 올라온 면이 있긴 있습니다. 물론 하락의 피로가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닙니다만은 어느 정도 회복됐다라고 보여주는 이런 증거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여튼 더 빠져도 이제 뭐 낙폭과대는 이런 이야기는 안 해도 괜찮을 수 있다. 뭐 낙폭과대 이런 이야기는 일단 뭐 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이 정도 이야기를 했고요. 이제 하여튼 그 잘 봐야 되겠죠. 이제 그 지금 하여튼 뭐 반등이 좀 탄력적으로 올라온 친구들도 있고 좀 약하게 올라온 친구들도 있거든요. 하여튼 그 약하게 올라온 친구들 중 하나가 나스닥이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기술적인 이야기를 좀 하긴 할 건데 전형적인 긴축 우려 그런 장이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나스닥 기술주들이 훨씬 많이 빠지기도 했고요. S&P는 뭐 비교적 낙폭이 좀 작긴 하고요. 하여튼 뭐 이런 모습이고 그 S&P 말씀드렸다시피 3,900이라는 자리가 중요하다. 3,900을 지금 지난 3거래일 동안 못 넘어서 위험하다. FOMC 회의에서 넘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넘어가지 못했죠. 그러니까 이 장대 음봉이 나왔고 지난 뭐 몇 주간의 상승을 전부 되돌려 버렸습니다. 강력한 매도세 나온 거고 3,900이라는 자리 저항을 튼튼하게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일단 아래쪽으로 더 갈 수 있다고 봐주면 되는데 근데 이제부터가 좀 중요하긴 합니다. 이제부터가 어쨌든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게 어쩌면 지금 이 상승 쪽으로의 추세 전환을 위한 바닥을 다지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세상 일 모르는 거니까. 물론 지금 하락 추세니까 그럴 가능성은 낮다 하더라도 가능성은 있는 거잖아요. 언제든 이게 추세 전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어쨌든 시장이 다시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일단 마음을 먹은 것 같은데 마음을 먹었다면은 이제 어디까지 내려오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이제 뭐 어디까지 내려오다가 저점을 높이게 돼서 뭐 슬슬 반등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이런 건 뭐 다중바닥형이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아래쪽으로 뭐 내려오고 있는 것 같고 어디까지 내려올 수 있는지 잘 봐야 되겠다라는 거. 그래서 3,725가 일단은
3720 이 정도 자리가 어떤 지지선이고요. 이 자리 붕괴되면 아래 3580까지 열려 있다라는 거 볼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그래서 일단 방향성은 일단 아래쪽으로 가는 것 같다. 강력한 매도세 등장했으니까 뭐 이제 신호가 등장한 거니까 뭔가 하면 되겠다. 이런 이야기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도 S&P는 조금 올라오긴 했었어요. 보시다시피 이 10월 초에 만들어 놓은 어떤 직전 고점 자리를 한번 그래도 레벨업을 하면서 단기적으로 상승 추세 정도 만들어 놨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하여튼 나스닥 같은 겁니다. 나스닥은 보시다시피 이 문제가 조금 있죠. 나스닥은 보시면 결과적으로 직전 고점을 제대로 안착한 적이 한 번인데, 이거 한 번 안착했다라고 해서 이게 뭐 엄청난 일이다 그렇게 보기가 좀 그렇거든요. S&P는 말씀드렸다시피 단기 상승 추세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나스닥은 그런 이야기를 하기가 좀 민망합니다. 엄밀히 따지면 고점은 뭐 조금 높였을지 모르겠는데, 근데 이거를 고점 높였다고 보긴 좀 뭐할 것 같고, 얘는 이 단기 상승 추세도 아니고 얘는 그냥 횡보를 했어요. 횡보 결과적으로 방향성을 일단 아래쪽으로 꺾인다라고 좀 보고 있으니까, 얘는 지금까지 결과적으로 11,650을 박스권 상단으로 해서 의미 있는 반등을 한 게 아니고 옆으로 그냥 횡보를 했을 뿐입니다. 횡보하면서 이 지난번에 2달간 낙폭 과했던 거를 그 하락 에너지를 다시 충전하는 과정을 거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분위기가 좀 위험하다라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금 전저점 부근으로 바싹 내려왔는데 11,250 붕괴됐으니까 아래쪽으로 볼만한 근거 생긴 거고, 11,650이라는 자리를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못 넘은 거고 계속해서 못 넘었으니까 무거운 저항이 된 거고요. 아래쪽으로 내려왔고, 그래서 이제 1850이라는 자리가 어떤 전저점으로서 의미 있는 지지선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가 근데 벌써 야 이거 나는 쌍바닥 만들 생각이 없다 뭐 이렇게 받아들이셔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긴 해요. 현실적으로 이건 아래쪽으로 더 간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을 텐데, 하여튼 문제는 그렇다고 이제 오늘 당장 뭐 오늘 밤에 대폭락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알 수가 없죠. 하여튼 전반적으로 큰 방향성은 계속 2달간 하락했는데 반등 없이 더 빠지겠다는 의지, 지금 그런 의지를 보이고 있구나라고 그냥 그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당장 오늘 밤이다 내일 밤이다 그런 거는 알 수가 없는 거고, 하여튼 방향성은 아래쪽으로 일단 가고 있는 것 같고요. 전저점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굉장히 위험한 거고,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옆으로 횡보, 상승 추세를 만들어낸 게 아니고 횡보를 하다가 빠질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더 위험해진 거고요. 근데 어쨌든 이런 모습이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상으로 인한 뭐 성장주, 빅테크주, 금리 인상에 취약한 게 빅테크나 뭐 성장주 이런 거니까 그 친구들이 많이 모여있는 게 나스닥이니까 이렇게 약한 모습이 자연스럽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 아래쪽으로 계속 가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 참고로 아래쪽으로 1850 붕괴되면 1350까지 또 목표치 한 500포인트 열린다.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하여튼 그래서 뭐 잘 가고 있다. 저는 계속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수익을 누적시킬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하여튼 뭐 아직까지 그 어디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키지는 않았습니다. 다들 그죠? 일단 시장의 분위기가 일단 틀어졌다라고 보고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보고, 지금까지는 뭐예요? 저항을 테스트했죠. 위쪽으로 올라가는 중이다라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저항을 테스트를 한 거고, 아래쪽으로 이제 내려오는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제 아래쪽으로 가는 힘이 강하니까 이제부터는 지지력 테스트들을 하겠죠. 지지력 테스트를 해서 어딘가 이제 중요한 자리를 붕괴시키면 이제 레벨 다운이 되고 아래쪽으로 본격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그런 거 붕괴된 건 아니죠. 다만 이제 어젯밤에는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생겼구나. FOMC 회의에서 시장이 기대하던 거를 파월의장이 채워주지 못했구나. 그래서 시장이 실망하고 있구나. 긴축 우려가 다시 자극됐구나. 신호가 등장했네. 이제 앞으로 뭘 해야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 모습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하여튼 파월 의장이 그 언젠가부터 좀 주식시장이 상승하는 거를 별로 바라지 않고 있죠. 그죠? 대략적으로 그걸 눈치챈 게 잭슨홀 미팅 때쯤부터였던 것 같은데, 하여튼 아마 이것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 잭슨홀 미팅쯤에서 아마 이야기한 게 인플레이션은 이 투자자들의 혹은 뭐 국민들의 기대가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요거 기대 인플레 요런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잘 이야기했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는 기대 인플레를 나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기대를 낮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근데 하여튼 그죠, 이 보시다시피 최근에 이 기대 인플레가 굉장히 많이 올라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주식시장이 반등하는 거를 별로 그렇게 파월 의장님은 원하지를 않나 봐요. 하여튼 어젯밤에 이 인터뷰한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정말 그 어떤 뭐 변호사다운 엄청난 말빨로
하여튼 뭔가 미꾸라지처럼 중요한 내용은 싹싹싹싹 다 빠져나가면서 시장을 솔직히 파워르장이 맘만 먹으면 그런 말 실력으로 그런 립 서비스로 충분히 반등시켜 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어젯밤에 그 미꾸라지 같은 실력으로 결과적으로 시장을 하락 마감시킨 게 파워르장이거든요. 암만 생각해도 파워르장님은 더 이상 이제 주식시장을 살려주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하여튼 올해 지금까지 수많은 FOMC가 있었는데 지금까지는 그래도 전반적으로 시장의 매수세가 강해서 그런지 FOMC 회의 당일날 시장이 급등하고 나서 그 다음날부터 이렇게 하락하고 이런 모습들 보여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하여튼 좀 독특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회의날 급락한 첫 사례인 것 같습니다. FOMC 회의날 급락한 거요. 글쎄요, 앞으로 시장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려나 좀 지켜봐야 되겠죠. 하여튼 뭔가 좀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시장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죠, 그죠? 파월의장님 생각이나 통화 정책이 바뀐 게 아니고 시장 참가자들의 생각과 시장의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거죠. 파월의장은 계속해서 똑같은 스탠스로 이야기를 했다. 나는 인플레와 싸울 거다. 니네 꿈도 꾸지 마라. 니네 뭐 어떤 피봇이니 뭐 하여튼 뭐 이런 거 뭐 생각도 하지 마라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 증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리들 잘못 붕괴 되면 이제 하락의 기울기가 가팔라질 수 있죠. 하여튼 모든 시세의 특징들이 다 그렇긴 합니다. 이게 하락이든 상승이든 갈수록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특징이 있거든요. 갈수록 이 힘이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뭐 상승을 할 때도 그렇고 기울기가 처음엔 없다가 조금 오르다가 조금 오르다가 조금 오르다가 조금 오르다 조금 오르다 이제 확 오르거든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슬슬 이렇게 가팔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다고요. 하락도 그렇습니다. 하락도 조금 빠지다. 이게 빠지는 건가? 빠지네. 조금 더 많이 빠진다. 좀 많이 빠졌다 하다가 이제 대폭락으로 연결이 되거든요. 이게 통상적인 그런 어떤 시세의 진행 과정입니다. 이번에 어쨌든 반등이 만약 끝나고 중요한 지지선 붕괴시킨다면은 정말 심각한 하락도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지금까지 하루 뭐 2, 3% 움직였는데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뭐 4, 5% 이상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을 충분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앞으로 좀 세상이 좀 더욱 혼란스러워지려나 이런 부분들 좀 잘 지켜보시면 되겠고요. 하여튼 근데 정말 혼란스럽긴 해요. 자꾸 뭐 전쟁 이슈 이런 거 또 터질라 그러고 있고 뭐 2주 내로 뭐 이란과 사우디가 충돌한다는 뭐 그런 내용도 있긴 있더라고요. 미국에서 뭐 그런 이야기도 꺼내더라고요. 정말 세상이 하여튼 분위기가 안 좋습니다. 하여튼 투자 바닥은 이런 분위기를 정말 잘 타고 가는데 하여튼 지금 뭐 분위기가 뭐 좋게 개선되고 이런 건 하나도 없긴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분위기를 봐서라도 지금 하여튼 시장이 아래쪽으로 빠지는 게 자연스럽지 않나. 지금 뭐 시장이 오른다 하더라도 그건 반등에 불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요. 하여튼 뭐 어젯밤 있었던 일 조금 좀 더 보자면은 빅스 같은 거 보시면은 이런 모습이에요. 사실 엄밀히 아직까지 말하면은 뭐 강력하게 하락을 할 준비 뭐 이런 게 된 건 아닙니다.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이 S&P나 나스닥이 중요한 지지선을 붕괴시킨 건 아니거든요. 아직까지 이 라인은 지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만 봐도 그런 거예요. 이런 거 봐도 그렇고 지지선을 지키고 있다는 점을 봐도 그렇고 아직까지 변동성이 막 당장 확대되면서 대폭락을 하고 아직까지 그럴 타이밍은 아닌 것일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솔직히 빅스 이런 걸 보면은 계속 아래쪽으로 이렇게 가는 그림이지 아직까지 명확하게 지지력을 이야기하기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그러니까 어쨌든 아직까지 뭐 당장 대폭락의 구간 이런 건 아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선물 지수에는 강력한 매도세가 등장했기 때문에 일단 아래쪽으로 간다라고 봐주긴 봐주고 다만 이제 빅스에 베팅하실 분들은 아직까지 빅스는 이 명확한 지지력을 좀 확보하진 않았거든요. 이런 것들은 좀 잘 보셔야 되겠다라는 거. 글쎄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제 생각에 27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은 27자리를 돌파한 척 하면 이제 다시 위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볼게요. 아직까지는 솔직히 좀 뭐라 하기가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무슨 일이 일어날 건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어젯밤에 뭐 긴축 우려 그죠? 긴축 우려니까 뭔 일이 일어났겠어요? 아마 뭐 달러가 올랐겠죠? 달러가 오르고 그래서 뭐 다중고점형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일단 자꾸 낮아지고 있긴 한데 자꾸 그래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꾸 위쪽의 고점을 테스트하고 있으니까 일단 뭐 달러는 원래 가던 길을 가고 있다라고 일단 저는 뭐 그렇게 볼 거예요. 달러 상승 추세 그죠? 상승 추세 뭐 상승 추세 중에 상승하는 거 이상한 거 아니죠. 일단 뭐 가던 길 가고 있다.
그리고 뭐 금리들도 뭐 조금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리들도 오르고 있고 하여튼 계속해서 우상향이 이어질 것 같은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제 하여튼 뭐 지난 2달간의 어떤 뭐 급락이 끝나고 한 달간의 반등이 끝나고 이제는 다시 긴축 우려가 자극되는 것인지 이런 부분, 그러면서 다시 금리와 달러가 막 올라가면서 주식시장이 또다시 혼란에 빠질 것인지 이런 부분들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유가 이런 거 그죠? 말씀드렸다시피 전쟁 이슈 이런 게 있어가지고 지금 95달러 부근으로 막 다가서고 있는데 하여튼 잘 보셔야 돼요. 지금 국제유가 아래쪽으로 베팅하신 분들은 좀 조심하시긴 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하면 다시 박스권 상단까지도 치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보셔야 돼요. 전쟁 이슈는 우리 입장에서, 개인 입장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우리가 뭐 CIA도 아니고 그 정보력이 딸리기 때문에 우리는 하여튼 이런 상황에서는 저런 거 베팅하실 때는 조금 하여튼 확실히 좀 그 조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유가 하락 베팅하신 분들 특히 조심하셔라라는 이야기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요까지 살펴보면 될 것 같고요. 한국 증시 오늘 뭐 아무래도 긴축 뭐 이런 것 때문에 좀 하락하긴 하겠죠. 근데 일단 300이 붕괴됐네요. 300짜리 붕괴, 301자리 이 자리 붕괴되면 일단 강력한 매도세 등장한 것이긴 합니다. 약간 좀 대응이 근데 좀 애매해질 수 있긴 한데,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래요. 개인적인 생각은 한국 증시는 사실 요즘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약한 게 뭐예요? 약한 게 지금 나스닥이 약한 거죠. S&P가 약한 게 아니죠. 그리고 코스피도 생각보다 강하다고요. 지금 닭자 붙은 친구들이 약한 겁니다. 그죠? 코스피 혹은 S&P 이런 친구들은 아래쪽으로 베팅하실 때 다소 좀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될 필요는 있긴 있어요. 솔직히 이런 코스피 이런 모습은 전 개인적으로 일단 상승 중 눌림으로밖에 안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여전히 일단 뭔가 위쪽으로 한 방 더 쏘아 올릴 그런 힘이 남아 있다라고 좀 보긴 보는데요. 하여튼 중요한 거는 이 301자리가 중요한 저항이죠. 이 자리 붕괴시켰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저의 생각은 그래요. 아마 301자리 정도는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올라오겠지라는 생각이고, 다음번에 301자리 올라오면 이제 그런 자리에서 이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직히 지금 당장 아래쪽으로 이게 추격하는 건 좀 그럴 것 같고, 다시 한번 300 부근 정도는 테스트하러 올라올 것 같거든요. 이 부근에서 뭔가 잘하는 게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요까지 좀 살펴봤고요. 하여튼 근데 그런 점, 네, 또 하여튼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금 이제 급등 준비를 충분히 해놨다 말씀드렸잖아요, 어젯밤에. 근데 이제 급등 준비를 해놨는데 이렇게 되면 김새인 거죠. 급등 준비 해놨는데 다 배려먹은 거예요. 하여튼 가야 될 때 못 가면은 심각해지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상승 중에 한 번 급락 나온 거기 때문에 눌림일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요. 그래서 한 번쯤 더 꿈틀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하여튼 300짜리 부근으로 올라왔을 때 잘하자, 그때 잘하자, 그때 흐름 잘 보고 대응하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전 솔직히 뭐 그냥 특별히 아무것도 안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에요.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1000자리를 이제 위쪽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급등할 수 있는 상승 에너지를 차곡차곡 모아놓고 결과적으로 갈 때 못 갔습니다. 지도 나스닥처럼 뒤에 닭이 붙었다고 나스닥하고 비슷하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선진적인 건지 후진적인 건지 참 뭐라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재밌어요. 하여튼 이런 모습을 보면요. 근데 얘도 심각하죠. 지금 1000이라는 자리를 이렇게 넘어가 놓고 급등하지 못했으면 이거 분위기 심각해지는 겁니다. 솔직히 다시 한번 1000 정도까지 부근으로는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1000 정도 부근으로 올라오면 보다 아래쪽으로 후려 패줘야 되겠죠. 아마도요. 네, 반드시 매도 전략을 하는 게 맞을 겁니다. 하락 추세니까요. 이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긴축 우려 이런 걸로 인해서 뭐 계속해서 이렇게 뭐 아래쪽으로 가야 될 때 아래쪽으로 가지 못하고 박스권 하단 자리였죠. 박스권 하단 자리였는데 보시다시피 뭐 박스권 하단 붕괴 못 시키고 또다시 박스권 안으로 기어 들어왔죠. 물론 이제 얘도 어딘가에 자꾸 저항이 누적되고 좀 그러긴 하는데 아래쪽으로 죽어야 될 때 좀 잘 죽지 못하는 면도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옆으로 기어가고 있고, 결과적으로 큰 그림으로 보면 지금 기간 조정하는 과정 중이긴 하죠. 하여튼 뭐 박스권 안에 계속 갇혀 있으니까 제가 뭐 딱히 할 말은 없고요. 뭐 요 정도까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생각보다 뭐 그렇게 하여튼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계속 없는 상황이긴 하네요. 그죠?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고, 삼성전자는 6만원 결과적으로 못 넘고 6만원에서 강력한 매도세를 다시 한번 보이고 있는 거고, 이게 지금 요즘에 시장 변동성이 커져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결과적으로 6만원 놓고 싸우는 겁니다. 평상시엔 이런 패턴이에요. 보이시죠?
평상시에는 어떤 저항을 확인하고 지지력을 누적시키고 하는 패턴이 이렇게 변동성 줄이면서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데, 지금은 봉의 길이가 길어졌죠. 변동성이 커져서 그렇습니다. 이게 이 과정이나 기술적으로는 본질적으로 같은 거예요. 6만 원에 대한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6만 원짜리 요렇게 왔다 갔다 크게 하면서 6만 원이란 저항 테스트하고 있는 거니까 잘 보셔야 되겠죠. 근데 딱 봐도 분위기는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는 분위기 안 좋다, 이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LG에너지솔루션은 뭐 보시다시피 그저 강한 놈은 한 번에 잘 안 죽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들이 있어서 굳이 이걸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제 생각에는 58만 원, 어제 그저 지금 일단 58만 원, 57만 원 후반부 정도에는 어제 일단 어떤 매도세가 있음을 일단 확인하긴 했거든요. 뭐 58만 원 돌파 한착하지만 않으면 일단 아래쪽으로 볼 수 있는 근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이런 장대 양봉 끝에서 우리는 지금 고점을 잡는 게임을 하는 게 아니죠. 아래쪽으로 보시고 싶으시면 제 생각엔 그 며칠 정도 좀 더 기다려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코스피 같은 경우 굉장히 강하다고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굉장히 강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어떤 외부 이슈에 의해서 개파락 출발하게 되면은 이걸 눌림으로 활용해서 더욱더 오르려는 경향이 많이 생긴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거 같은 경우 아래쪽으로 볼 수 있긴 있는데 좀 조심스럽게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매도세 나오고 나서 들어가도 충분히 여유 있거든요. 그때 하셨으면 좋겠어요. 굳이 뭐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58만 원을 넘지만 않으면 아래쪽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아직까지는 일단 올라가고 있는 이 힘이, 상승 힘이 계속 남아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코스피도 전 개인적으로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약한 놈은 후려패주면 되고 강한 놈은 강하다고 인정해주면 됩니다. 지금 약한 건 나스닥이죠, 그죠? 나스닥이 약한 거예요, 지금. 다른 거는 비교적 좀 여유 있고 강해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오늘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